네, 시장으로 초점 맞춰서 국내 시장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종우 연구위원과 함께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우리 시장 얘기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. 일단 외국인 그리고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. 자, 일단은 시각을 놓고 봤을 때 대형주만 좀 올라갔다라는 점을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.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물을 좀 이끌어줬다는 느낌도 있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외국인들 선물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. 그 매도가 이제 4만 계약 이상 쌓여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환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근데 지난 이제 화요일 날 1,050원을 이제 하회를 했고, 어제도 이제 그 환율이 이제 1,050원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1,047원으로 이제 좀 마감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게 이제 같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좀 반등이 나타났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세가 이제 한 장중에 9천 계약까지 이제 넘었다가 이제 뭐 마감에 한 6천 계약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,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차익 성격보다는 이제 비차익 성격 쪽으로 이제 바스켓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들은 좀 특징적이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1,047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다라고 했는데, 오늘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 마감을 하고 역외 환율에서 다시 이제 1,055원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어제 이제 그 외국인들이랑 기관 쪽이 어느 쪽 섹터로 인해서 이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나,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,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가 가장 높았고요.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매수를 했다. 물론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예상 외로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투심도 좋아졌을 뿐더러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그쪽으로 비차익으로 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은 좀 특징적이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,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시각 입장에서는 그 이제 각국의 부양책 이후에 대부분 그 나라의 이제 금융주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포커스로 좀 두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주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화학 부분들 그쪽이나 아니면은 조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이제 기관 쪽에서 ELS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인데, 이게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기관 쪽은 뭐 그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만들고 주도주나 아니면은 그 이제 뭐 시장에서 수익률을 아포포하는 것들은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부분들인데, 일단은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낙폭과대주 쪽으로 베팅이 들어온 부분들인 것 같고,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는 뭐 그종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 금융주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지수주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일시적인 조정을 좀 받았는데, 대형주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뭐 매수세는 코스닥 쪽으로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다. 왜냐면은 기관이 한 5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신고가 종목들을 많이 만들어냈고, 한 이틀 정도 쉬면서 그거를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형국이었거든요. 근데 어제는 개인 쪽에 매수세가 좀 많았는데, 이 부분들 대형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면 기관 쪽에서 수익률 게임은 다시 작은 종목 쪽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.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네, 김영철 팀장께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김 의원님 시각도 궁금해요.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국내 시장으로 딱 초점을 맞춰본다면 현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일단 뭐 추가 상승이 대형주 위주로 계속 낙폭과대주 위주로 가기엔 쉽지 않다라는 것이 뭐 한마디겠죠. 네.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사주기 위해서 뭐 실적도 좋아지고 해외 쪽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, 그건 확인해야 될 내용이죠.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갈 만한 요인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어제 나왔던 프로그램 매수는 뭐 베이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얼마든지 또 매물화될 수 있기 때문에, 또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시각이 완전하게 또 매수 쪽으로 바뀌었다라고도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, 아직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고려해보면 뭐 무조건 대형주로만 가야 된다라는 시각, 그리고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각은 저는 뭐 반대입니다. 그래서 어저께는 뭐 전형적인 쇼커버링 이벤트 장세였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 장세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여진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힘은 뭐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, 뭐 환율도 오늘 뭐 유로화나 엔화의 흐름을 본다면 원화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환율 모멘텀도 추가적으로는
제한적이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대형주 쪽의 추가적인 매수는 상대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형주 하면 삼성전자 어제 크게 뛰어 올랐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. 이 코스피 시총에서 2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.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.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요?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그룹주 자체가 한 15개사가 이제 좀 상장이 돼 있는 부분인데 네. 시총이 한 20% 정도가 넘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삼성그룹주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이제 뭐 해석을 하기에는 뭐 그 지배구조 이슈 또는 이제 뭐 낙폭과대에 대한 IT 쪽 뭐 포션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게 반등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지배구조 이슈보다는 그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뭐 매수세가 좀 동반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슈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그 이재용 이제 부회장 쪽 뭐 금융위에서 일단 뭐 어제 이제 승인을 한 것으로 이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. 사실 그렇게 취득금액은 높지는 않습니다. 뭐 비율로 보면 한 0.1% 정도 금액으로는 한 뭐 525억 원, 250억 원 정도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렇게 뭐 그 시장 또는 아니면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고 사실 이제 앞으로 지배구조가 어느 쪽 그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명확한 로드맵은 나온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이제 뭐 핵심 순환고리는 그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생명, 삼성전자 그리고 제일모직으로 이어지는 그 이제 순환 출자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삼성그룹 쪽에서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서 투자를 해도 뭐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배구조 이슈보다는 낙폭과대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많이 작용을 했다. 왜냐면은 사실 그 삼성전기나 그러니까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로 뭐 지배구조 이슈 쪽에는 많이 이렇게 속하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 외적인 요소가 더 강한 기업인데 전반적으로 같이 올랐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지배구조 이슈로 뭐 강하게 작용을 한 것은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지분 취득 규모도 미미하고 해서 이 앞전에 이제 한 5월달, 그러니까 4개월 전에 5월달, 6월달 정도에 이제 삼성그룹주 지배 뭐 재편 이슈로 그룹주가 이제 상당히 네. 뭐 강한 아웃퍼 시장 대비 아웃퍼포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. 조금 지배구조 이슈에 너무 초점을 맞추진 말자라고 이야기 주셨네요. 김 의원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? 일단 뭐 삼성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뭐 시장과 다르지 않습니다. 네. 일단 뭐 실적이 각 기업별로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.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건 그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뭐 루머 이런 걸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. 상속을 하고 그리고 상속세를 내야 되고 또 지분을 서로 교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에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네. 사업부별 정리가 필요하고요. 또 이정 부회장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을 과연 넘겨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죠. 그렇죠. 네.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비싸게 사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. 또 세금은 되도록이면 적게 내려고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이런 루머가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. 그러면 현재 뭐 억지로 실적을 뭐 깎아서 나쁘게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시기가 적절한 뭐 주가도 상대적으로 쌀 수 있는 시기니까 적절한 뭐 상속의 시기, 지배 구조 조정의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종목이 삼성그룹의 핵심이 될까를 생각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싼 이 기간에 그 핵심 종목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핵심 종목은 저는 뭐 금융 쪽에서는 여전히 삼성생명이 중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제조업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 SDS가 핵심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종목들에 대한 조정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모아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 모멘텀이 되었든 개별 종목의 실적 모멘텀이 되었든 단기 투자를 좀 병행해 나가면서 매수의 단가를 낮춰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배구조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 좀 지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장기 핵심주도 꼽아주셨고요. 자, 이제 오늘에 대한 전략으로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. 자고 있는데 속보가 오더라고요. FMC 네. 양적 완화 종료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를 국내 시장 어떻게 반영할까요?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부분들, 그러니까 네.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미리 빠졌다가 이제 뭐 기업 실적이랑 같이 맞물려서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들
의해서 네. 국내 시장도 어제 이제 뭐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뭐 네. 환율이나 기타 이슈도 같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 좀 주목을 봐야 될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 선물의 연속성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. 그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이 재차 1,050원대 위쪽으로 올라가는지 이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쪽은 그 이제 낙폭과대주 특히나 이제 쇼커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관심 종목은 뭐 강원랜드 정도면은 좀 뭐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강원랜드를 오늘의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. 김 의원님도 강원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긍정적인 시각이셨는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이 종목 주가가 너무 변화가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아마 이제 뭐 3, 4분기 실적 개선을 염두로 사자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2만 한 9,000원, 8,000원대였는데 그때 조금 오르다가 여전히 뭐 주가가 올라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적의 호전을 확인시켜줘도 의외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뭐 이 시기에는 뭐 배당과 함께 뭐 실적에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한 단계 정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저도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두 분의 관심주로 강원랜드 한번 꼽아봤습니다. 자, 김종효 연구원과 그리고 위진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 시장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